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소비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죠. 홈족 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올해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모니터의 문경선 총괄연구원 모셨습니다. 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유로모니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기관인가요? 네, 저희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략적 시장조사기관이고요. 매년 글로벌 소비재 산업에 대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시장 분석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사는 2018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했고요. 저는 2009년부터 식품 영양 부문에서 국내외 조사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어떤 변화되고 있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를 캐치해내는 기관으로 저희가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올해 10대 글로벌 소비자 트렌드를 발간을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매년 소비자 글로벌 10대 트렌드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2020년도에 좀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크게 세 가지: 편리성, 자기주도적 결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뭐 스마트 휴먼이나 개인 정보 보호의 강화, 또 디지털화에 기반을 둔 어떤 이동 수단의 혁명, 이런 편리함, 그 신기술과 접목돼서 소비자들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뭔가가 이렇게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트렌드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변화되면서 개인의 취향을 더 존중한다던가 캐치미 인 어 세컨드라 그래서 짧은 시간, 작은 걸로 소비자들을 확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소비자가 좀 소비 트렌드가 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또 뭐 홈족이나 뭐 멘탈 웰빙 이런 얘기는 좀 신선한 단어이긴 한데요. 그만큼 소비자들이 이제는 본인의 취향과 만족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비 패턴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더 나은 지구, 재활용 혁명,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조금씩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이나 더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 소비하는 데도 조금씩 신경을 쓸 거다라는 트렌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연초에 조사에서 발표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홈족 증가는 원래부터 나타나던 패턴이었다라는 게 캐치가 되네요. 근데 지금 저희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를 이제 만나게 되면서 그게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홈족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원인과 앞으로의 좀 변화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네, 홈족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살고 있는 나만의 공간, 그러니까 집이라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리한 공간이다라고 인식하는 데서 오는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공간 안에 내가 밖에서 활동하던 여가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소비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그 택배라든지 어떤 배송의 그 특화된 시스템들이 이 홈족의 증가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코로나19를 염두에 두고 이 홈족의 그 증가라는 트렌드를 발표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바깥 활동이 제한을 받고, 그러다 보니 집 안으로 내 여가 생활도 가져오고, 지금은 이제 여가 생활뿐만 아니죠. 재택근무도 굉장히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2020년도에는 그 트렌드가 훨씬 더 확대돼서 보여질 것 같고요. 요즘은 사실 웬만한 단어에 홈이라는 말을 붙이면 다 굉장히 익숙한 용어가 될 정도로, 또 지금 하루 세끼 다 집에서 해결하셔야 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뭐 홈 쿠킹, 베이킹, 홈 바, 홈 카페, 이런 용어들처럼 그런 집에서 누구나 다 셰프가 될 수 있는 시스템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식재료들도 누구나 재밌고 쉽게 요리를 할 수 있게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이 트렌드는 확실히 더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자의적이든 아니든지 간에 저만 해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특히 외식 많이 하시던 분들은 이 끼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제가 많이 하시는 걸 봤거든요. 지금 홈족 증가 얘기해 주시면서 식품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이쪽에서도 굉장히 빠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코로나가 영향을 준 부분을 좀 먼저 짚어드리면,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아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군것질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비중이 굉장히 미미한 카테고리였었어요. 왜냐하면
쇼핑을 가서 그냥 눈에 보이면 구매를 하는 그런 충동적인 구매 카테고리였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리고 또 전체 식품 산업에 비해서도 굉장히 온라인 쪽으로의 이동이 더디게 나타나는 카테고리였었는데 이제 대부분 집에 계시다 보니까 맛있는 거 찾고 스트레스 받으시니 더 달달한 거 이런 거 찾으시면서 보통 스낵킹이라고 하죠. 뭐 과자, 아이스크림, 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온라인 쇼핑몰의 증가가 굉장히 좀 크게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집에만 있었는데 확진자가 됐다고, 살이 쪘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쪽으로도 소비가 온라인화돼서 네,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뭐 기생충에 엄청난 돌풍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짜파구리 또 돌풍이 엄청 났고, 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각국에서 이제 유행하고 있는 어떤 음식이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접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K푸드 관련해서 최근에 좀 달라지고 있는 변화 흐름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10대 트렌드 안에도 네. 로컬 있고 글로벌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사실 이 식품 분야 같은 경우에는 로컬, 지역 특색이 굉장히 강한 산업군이기 때문에 글로벌화 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뭐 한국의 고유 음식인 고추장이나 김치 같은 제품을 이제 수출 활로를 좀 모색하기 위해서 한 20-30년 전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네. 글로벌화 되는 게 사실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진정한 K푸드로 인정을 받게 된 뭐 라면이나 만두, 또 고추장 김치 스프레드, 그리고 뭐 군것질류에서는 시즈닝 아몬드, 간말랭이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로컬의 그 특색을 굉장히 잘 살리면서 수출이 됐을 때도 현지인들의 그 음식 문화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이른바 글로컬라이제이션에 성공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뭐 흑당, 네. 마라 열풍 이런 것들도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좀 재각색이 돼서 인기를 얻게 된 그런 케이스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짜파구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사하게도 기생충 영화로 우리 K푸드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 꼽히는 라면을 전 세계인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한국 식품 회사들이 이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로컬 제품을 글로벌화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K푸드에 좀 진가를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은 바람입니다. 정말 그렇죠. 저희 얼마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식 문화가 많잖아요. 네, 이런 문화를 통해서든 뭐 코로나19 어쨌든 확산으로 인한 어떤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를 통해서든 좀 널리 전파가 되면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소비자 트렌드의 어떤 변화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코로나19를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이 사건 이후에 사태 이후에 좀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변화 흐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저희가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사실 올 한 해의 거의 절반 정도까지 계속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배제하고 예측을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본다고 하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식료품의 온라인 쇼핑몰일 네, 것 네. 같아요. 사실 뭐 종합 쇼핑몰들이 그런 배송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굉장히 급성장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내가 먹는 음식은 내가 직접 보고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분들까지도 어쩔 수 없이 이 온라인 쇼핑을 경험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괜찮네. 내가 고르는 것보다 훨씬 더 신선하고 좋은 걸로 잘 갖다 주네. 라고 뭔가 온라인 이 식료품 쇼핑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식품 회사들이 사실 그동안 그 식료품 전문 쇼핑몰을 각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종합 쇼핑몰의 그 화려한 성과에 가려서 좀 이렇게 빛을 못 보고 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네. 최근에 그 식품 회사들이 주력으로 하는 가정 간편식은 물론이고 이런 재난 상황에 좀 전통적으로 생필품으로 여겨지는 라면이나 통조림 그리고 뭐 상온 레토르트 식품 이런 의외의 품목들까지도 굉장히 선전하면서 최근 한 2-3주 사이에 세 자릿수씩 성장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2020년도 한 해에는 어쨌든 이 온라인 그 식료품 쇼핑몰이 굉장히 큰 한 획을 그은 그런 한 해가 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식품 회사들이 이제 온라인을 무대로 해서 좀 앞으로 더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각축전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망이 되는데
사실 그 온라인몰의 주로 타겟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식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 맛, 영양은 물론이고 뭐 식감, 색감, 그리고 패키징에 있는 디자인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소비를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주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들의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 또 효용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소비더라도 내가 사고 싶으면 사고야 만다. 이런 소비 트렌드를 좀 확연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소비자들까지 다 확 끌어안기 위해서는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소비 트렌드 중에 개인의 취향을 좀 더 네. 존중하는 트렌드라든지 이제 캐치 미 인 어 세컨드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네. 확 짧은 시간 안에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좀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사태를 좀 겪으면서 제조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어떤 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성이라든지 네. 또 소비자들의 이 스트레스 지수를 좀 컨트롤하기 위한 멘탈 웰빙과 관련된 그런 기능성 일반 식품 제품들이 많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성이 장착된 뭐 과자, 빵, 음료, 디저트 이런 제품들이 좀 다양하게 출시가 되면서 아무래도 식품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좀 활로를 모색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포인트는 그거네요. 소비자들의 니즈를 누가 가장 빠르게 파악하고 또 거기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는지가 또 업체들에 있어서는 어떤 생존 전략의 하나의 또 돌파구가 될 것 같은데 유로모니터의 이런 조사 동향을 빨리 업체들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가 가져오고 있는 여러 가지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 흐름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동향도 조금 더 빠르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소비자 트렌드를 누가 정확하게 읽어내느냐가 앞으로 업체들의 생존을 가르는 데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문경선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